자, 인사이드 부산 이어갑니다. 새해를 맞아 지역을 이끌어갈 리더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모셨습니다. 교육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새해를 맞았습니다. 예. 설을 앞두고 있는데 부산 시민들께 먼저 인사해 주시죠. 예,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개묘년 새해는 정말 은하시는 대로 뜻한 바대로 모든 게 성취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네. 임기 첫 해 6개월이 흘렀습니다. 네.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이셨을 텐데 네. 학교 현장과 부산 교육에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제일 먼저 그렇게 해도 우리가 지난 11월 달에 부산 학력 우리 개발원이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제1호 공약입니다. 네. 제1호 공약에서 이제 시행을 하게 됨으로써 좀 더 우리 아이들에게 공교육이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진단을 정확하게 내려서 또 그 진단에 따른 맞춤형 공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 부산학력개발원을 만든 게 가장 큰 의의가 아닌가 생각되고 네. 한 아이도 놓치지 않고 공교육을 다 해야 된다는 책무성이 무엇보다도 우리 교육청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산학력개발원을 제가 가장 포커스를 두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이 바로 부산학력개발원 질문이었는데 그렇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호 공약이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학력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겠다라는 네네. 취지인데 이 평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평도 있고 결국 줄 세우기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교육관님께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맞춤형 학업 성취도 평가는 네. 한날 한시에 시험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시험 보죠? 일제고사가 아니고요. 네. 또 그 시험을 통해서 석차나 어떤 각 그 반에서 등급이 결정이 돼 가지고 등위로 산출되는 그런 평가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줄 세우기가 아니다. 전혀 아니죠. 네. 그래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우리 태블릿 PC 아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다 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시험의 유행이 한 4가지 유행이 되는데 언제든 자기가 이제 25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네. 25문항 중에서 자기가 시험 영역 부분에서 평가를 그야말로 AI가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은 도형 부분이 좀 부족하다. 혹은 영어 부분에서 어떤 문법 영역 부분에 조금 한계가 있다. 혹은 우리 한 예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3RS라고 하는데 읽기, 쓰기, 세마기 쪽에 언어 영역이 약간 부족하다 하는 이러한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 진단을 통해서 보정을 하는 것이죠. 보정을 함으로써 학력을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촘촘하게 해서 학력을 상향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이 이 학력 개발을 해서 하는 것이지 한 줄 세우기 식이니 어디 줄로 세워가지고 경쟁을 부추기는 이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도 특히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이 점에 꼭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쟁이 아니고 줄 세우기식이 아니다. 전혀 아니죠. 자, 그렇다면 운영 계획도 궁금한데 어떻게 시행됩니까? 시행이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이 시행은 당장 우리가 지금 오늘 3월 달에 이제 전수 평가가 있습니다. 전수 평가가 있고 오는 3월 달에는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기가 되겠죠, 그죠? 1학기에는 우리 시험이 이제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우리 우리 학습 기간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자유학년제에서 자유학기제로 이제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2학기부터는 이제 이 시험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올해 2학기부터군요. 그렇죠.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이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한다. 네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교육특구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네네. 부산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도 이 교육특구 네. 얘기로 좀 열띤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아직 뭐 구체적인 윤곽은 나오지 않았지만 네. 지자체와 교육청에서도 세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교육관님께서 갖고 계신 보관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무엇보다도 이 교육특구가 되면은 공교육 정상화가 바로 되는 거니까. 네. 결국은 교육특구라는 것은 교육감에게 모든 권한을 이제 지자체 장인 우리 시장님과 우리 우리 강력시 교육청 교육감과의 이 협의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교육특구가 되면은 맞춤형이 되니까 교육에 대한 다양성과 전문성과 수월성과 또 창의성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교육부로부터 어떻게 제동을 당하거나 어떤 규제를 당한다기보다는 그 규제를 대폭 확대해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교육 자유특구니까. 그렇죠. 된다면. 그렇죠. 그죠? 네. 자유특구기 때문에 그만큼 부산 우리 강력시 교육청으로서는 교육에 대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2의 수도에 걸맞는 우리 지도를 우리가 이 거꾸로 이렇게 돌려보면은 부산이 전방에 쓰잖아요. 그죠? 지도를 이렇게 돌려보면. 예, 그렇죠. 그죠?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줄곧 해오시고 계시는데 네. 우리 대한민국의 저는 교육이 중요한 의미에서 수도권 일국주의만 가지고는 나는 이 대한민국에 한계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남북권 우리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 남북권의 통합을 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특구가 된다면은 수도권과 견주어서 얼마든지 대한민국을 또 한 번 더 네. 우리 레벨업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더군다나 이제 2030 세계 월드 엑스포도 우리 부산에 유치가 된다면은 네. 더욱 더 시너지 효과는 저는 그렇군요. 크다고 보는 거죠. 네. 수도권 일국주의의 한계, 뭐 예. 남북권이 부산의 중심이 돼서 네. 통합해야 된다라는 네. 얘기가 좀 와닿습니다. 네. 자, 새해를 맞아서 교육 현장에도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도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했던 게 국제적 교육 프로그램, 이 IB라고 불리는 건데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그렇습니다. 이게 도입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정답이 있는 것을 맞춰가는 교육이 아니라 정답을 찾아가는. 정답을 찾아간다. 또 그러면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학생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질문과 질문 간에 충돌이 되면서 그야말로 가치간에 혼동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브레인스토밍이 즉 다시 말해서 이 디베이트 토론식 수업이 지속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사고의 폭이 무한대로 커지게 되겠죠. 이런 게 바로 이 바칼로레아 이 그야말로 이스라엘 교육에 대한 이제 이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계속 지금 대구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부산강력시 교육청도 교육에 대한 다양성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일단 올해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문제가 있는지 여부 문제를 계속해서 검토를 해서 보강을 해가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IB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기억하셨다가 우리 부산 교육에 잘 접목되기를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혁신학교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행복학교가 신규 지정을 중단했는데 앞으로 다행복학교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중단이라기보다는요. 201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2022년도 작년도까지 65개 학교가 운영이 지금 되어 왔습니다. 되어 왔는 영역 부분을 지금 이제 다행복 학교에 대한 성과 문제라든지 일반 우리 학교하고 그 불균형 문제 때문에 많은 지금 문제가 제기되어 있었고 그러한 문제들을 조금씩 해소해 가는 과정에서 2023년도에는 이제 지정을 하지 않지만은
기존에 지정되었던 65개의 영역 부분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재지정과 또 재재지정을 통해 가지고 네.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2023년도 신규 지정을 제가 안 했을 뿐이지, 예, 그런 의미에서 많은 지금 현재 논란의 대상이 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못했던 부분이었지, 지금 기존에 있는 영역 부분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2023년 올해만 지정을 하지 않은 거고 이전에 지정되었던 것들은 65개의 영역 부분 학교는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찾고 또 진단을 해가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번엔 좀 예민한 질문 좀 드려보고 싶어요. 예. 요즘 교권 추락으로 인한 교사들의 자괴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뉴스를 좀 쉽게 볼 수 있는데 갈수록 늘고 있는 교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서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 중 하나가 학생부의 교권 침해 사실을 기록하는 방안, 이걸 내놨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네. 어떻게 이 상당히 그 이제 우리 결국은 이게 교육 공동체가 저는 무너졌다고 보는 겁니다. 저도 중앙에서 한국교총회장을 6년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 특히 우리 교권보호법이라든지 아동복지법이라든지 학폭위법, 교권 3법을 제가 이제 주도적으로 해서 우리가 통과를 시켰는데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그 이제 교권 침해를 특히 중대 교권 침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이제 결국은 오직 했으면 우리 생기부에 기록을 하자라고까지 하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 아이들에게 생기부에 기록을 함으로써 어떤 이게 우리가 결국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야말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평생 멍해를 간다라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슬기롭게 이걸 극복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 청에서도 우리 청에서도 계속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교육 공동체라는 게 어느 한쪽이 지금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육 공동체 복원의 날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도 여기에 있는 거죠. 함께 가야 한다. 참 중요한 사실 문장이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가야 되는데 교권 침해, 뭐 교사 교육권과 학생 인권 사이에서 좀 어떻게 좀 찾아야 될까요? 그 해결 방안을. 대화, 소통? 결국은 소통이 가장 중요하고요. 결국은 만남이 중요하고요. 만남. 결국 그래서 우리 학부모와 학부모들 간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3년간 지금 면대면의 만남이 없지 않았습니까? 학생들 간에도 그렇고 또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 간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의 학생과 학부모와 선생님들 간의 이 교육에 대한 협의의 3자 주체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소통 공감대의 혹은 우리 운동의 과거의 우리 이런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복원의 날을 어떤 행토든 지금 추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의 장이 더 많아져야 된다.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계획하는 사업 중에 가장 기대되는 것 혹은 이것만은 꼭 해내겠다 하는 게 있다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이 아침 체인지 운동인데요. 아침 체인지 운동. 예, 우리 이제 제가 지난 아침 체인지 운동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아침에 학생들이 등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등교를 하면은 바로 교실에 가서 또 우리가 잠자는 교실을 깨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또 그런 의미에서 이 뇌를 활성화시키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운동장에 적어도 한 20분 이상 막 걷든지 어떤 축구를 하든 배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20분 이상 움직이게 해서 땀을 흘리면 더 좋고 함께 아이들끼리 부대끼는 교육. 서로 이렇게 해서 부대끼면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타협하고 또한 협력을 통해서
인성이라고 하겠죠, 그죠? 네. 인성도 만들어지면서 또 건강도 또 되찾고 또 잠자는 교실도 깨우침으로써 또 이 학력도 공부도 쑥쑥 올라가는 이게 그래서 아침 체인지는 바꾸다라는 체인지 한 영어 단어가 아니라 네. 몸체에다가 예, 인성 영어가 아니군요. 인성 어질린에다가 네. 지혜 지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침을 깨우다. 그리고 서로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또 공부도 잘 되고 또 점심 때 급식 시간에도 식사도 잘하고. 네네. 이렇게 해서 일거다득한 이런 운동이 아침 체인지 운동입니다. 네. 그래서 부산 시민과 우리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이번에 설문조사를 1,500명을 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88.1%가 대찬성이다. 오. 예. 그래서 상당수가 찬성을 얘기했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네. 선도학교를 지금 몇 개를 지정을 했고요. 올 안에는 한 100여 개의 학교가 아마 참여를 하고 어쨌든 2024년도에는 이게 학부모님들과 우리 시민들이 막 대찬성을 하고 있고 네.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이 또 어떤 이 부담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부담을 주지 않는 범주 내에서 하게 되면은 우리 부산은 그야말로 획기적인 사업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교시가 시작되기 전에 그렇죠. 운동장에 나가서 그럼요. 혹은 뭐 강당에 모여서 뭘 하든 체육 활동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움직이게 하는. 자, 올해는 100여 개 학교가 시행하고 내년에는 그렇습니다.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해서 아이들이 아침 체인지 운동으로 인해서 더 발달하고 서로 부대끼겠죠. 그렇죠. 효율성도 높아지는 이런 운동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교육 정책들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뭐 아침 체인지 운동 같은 거겠죠. 학교 현장과의 소통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정책 추진에 있어서 전교조와의 마찰을 빚고 있다라는 평도 있는데 어떻게 풀어갈 생각이십니까? 우선에 이건 이제 결국은 이제 제가 이제 350만 부산 시민과의 공약을 통해서 이제 만든 것이고 그 공약을 이제 녹여내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제 또 약간의 다수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좀 더 계속해서 소통해가면서 조율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또 예민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그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데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는 이미 우리 부산 선관위에서 다 이 결론이 났던 겁니다. 그렇습니까? 결론이 났는데 갑자기 또 제가 이 포럼을 가지고 했던 영역 부분을 갑자기 이게 이제 공소 시간을 며칠 앞두고 그냥 저희들을 이제 기소를 하게 된 건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재판부에 가서 잘 말씀을 제가 있는 그대로 드려서 대응을 할 것이고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한치 흔들림 없이 공교육 정상에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육 가족들과 부산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존경하는 부산 시민들과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개묘년 새해에 많은 그 어떤 기대와 부응을 하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산광역시 교육청도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고 또한 부산 시민들과 우리 교육가족들과 소통을 통해서 더 나은 부산 공교육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다 함께 해야 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과 우리 학부모님 특히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은 다 함께 똘똘 뭉쳐서 2023년 새해 우리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또 부산 교육 발전을 위해서 부산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다시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좀 많은 질책과 부탁과
또 함께 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소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올 한 해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소통이 잘 돼서 네. 우리 부산 교육을 잘 이끌어가기를 네. 저희도 응원하겠고 그 앞장에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이드 부산 오늘은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과 함께했습니다. 교육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